얼마 전에 다녀간 모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엄마 미워요입니다. 상담을 들어오시는 어머님들도 100% 제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까지 시간이 좋기 3주, 길게는 4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상담들이 풀어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어른들도 이럽니다. 어른들도 자기 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상담은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한 바퀴 상담이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들어왔죠. 나도 한번 가볼래? 이래서 아이가 합류했었던 상담입니다. 아이가 합류해서 저하고 2회기, 3회기 정도 상담을 하고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홀딩 시켰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상담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 우리는 페이스톡으로 남은 회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던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인사를 오겠다고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아이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소해야 돼. 자,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옆에서 계속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아이가 저에게 박사님,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말, 어떤 얘기도 좋아, 해봐. 저는요, 엄마가 많이 미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엄마에 대한 이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과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저 이 엄마에 대한 미움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엄마에 대한 미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없이 제가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한 바퀴의 상담이 끝나고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어릴 적 상처로 인해서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저에게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이 아이가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넌 기억을 하니? 아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미워요. 네, 어머님은 옆에서 그냥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대개의 경우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고 피해자는 기억을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가해자인 엄마는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상처를 입은 아이는 그 낱낱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엄마가 밉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머님이 옆에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숙제를 냈습니다. 그냥 말하기 힘들면 두 모녀가 마주 앉아서 맥주라도 마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 엄마가 이제부터 너에게 어렸을 때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고백하실 거야. 그걸 듣기 불편하더라도 다 들어라. 다 듣고 엄마가 얼마나 지금 참회하는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할지 수용할지 그 미움의 마음을 버릴지 계속 가지고 갈지 그때 결정하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님의 이야기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성장 과정도 결코 안 아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 난감합니다. 그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의 눈물이 남의 눈물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미움에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이 아이의 아픔도 결코 외면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데 어머님 손을 잡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자식은 숙제로 우리에게 온다. 이 숙제 다 하고 나면 괜찮을 거다. 그때까지 힘내라. 이거 하려고 온 거다. 이 숙제 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온 거다. 힘내라. 그리고 안아드렸죠. 그래도 박사님, 아이가 저를 밉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다행이지 않나요? 저 아이가 날 밉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는데 밉다고 얘기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 미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만 내가 그 방법만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가 그걸 박사님을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 아이는 자기 엄마를 증오하면서 평생 살진 않아도 되니까 박사님, 저는 이것도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가 미운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밉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 그래도 이 엄마가 마음 문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은 엄마가 미운데 밉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밉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욕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문을 쾅 닫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희망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밉습니다. 사교육으로 밀어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고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이따위로 하냐고 하고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고 체중관리 하라고 하고 넌 왜 밤늦게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게임 조금만 하고 있으면 인생 마치 망한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는 부모들을 아이들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이라는 게 저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아이가 엄마 미워, 난 엄마가 너무 싫어 라고 절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여잡고 가십시오. 아이 입에서 자기 감정이 쏟아져 나올 때 그 감정을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한 발짝을 뗄 수 있고 우리는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산산이 부서진 감정의 잔해를 수습할 수 없다고 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 미워요 하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한번 깊게 되돌아 보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